시온연구소입니다. 시온연구소 오늘은요, 다시 좀 몇 주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짝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제가 이 어떤 논문을 고른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오늘의 키워드를 이 4CS로 잡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4CS가 무엇인지 같이 이해하고 또 이를 어떻게 좀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논문은 정보교육학회 논문지 24권 4호에 실린 논문이고요. 2020년도에 실린 논문입니다. 일단은 이 짝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영역이 고등교육이나 아니면은 기업에서는 좀 많이 활용된 지 오래됐지만 이 중학교 정보교과로 적용이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고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논문들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. 왜냐하면 이 프로그래밍 자체가 같이 협동을 해서 하는 학습보다는 개별적인 학습에 조금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먼저 이 논문에서는 협동학습의 어떤 짝 프로그래밍을 중학교 정보교과 수업에 적용을 했는데 짝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후에 이런 협회에서 제시한 4CS에 준거해서 실험을 분석했다. 실험 연구예요. 실증 연구인데 실험 결과 통제 집단은 사전 사후 1 검사에서 비판적 사고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고 실험 집단은 비판적 사고, 의사소통, 협업, 창의력 모든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. 2 검사에서는 통제 집단은 4CS 그 평균 점수 차이가 전체적으로 0.2대로 근소하게 나타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실험 집단은 비판적 사고, 의사소통, 협업, 창의력 모든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요약을 읽자마자 저는 이 사전 그 1 검사와 사전 2 검사가 어떤 것들인지 대략적으로 좀 이 제목과 더불어서 좀 이제 이미 먼저 감이 왔는데요.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NEA라는 데에서 2015년도에 제시한 21세기 인재를 기르기 위한 4C라고 해가지고 critical thinking, 비판적 사고, 의사소통, 협업, 그리고 창의력을 의미하는데요. 저도 사실 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역량 4가지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4가지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력이라는 이 어떤 역량이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고 이 3개가 너무 크다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이게 간단한 소논문보다는 논문으로도 그걸 다 담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렇지만 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비판적인 사고, 또 창의성, 그리고 의사소통, 협업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저에 있는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할 매우 핵심적인 역량임은 분명하다라는 거를 저는 좀 현장에서 느낀 바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또 그 짝 프로그래밍에 대한 해외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말이 빠지지 않아요. 비판적인 사고와 그 알고리즘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에서 그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래밍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창의성 때문이다. 얘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국은 또 이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얘가 또 수반이 돼야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끈적끈적한 관계를 둘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는요, 일단은 짝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랑 이전에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. 그 하나의 그 모니터를 가지고 2명이 붙어서
한 사람은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서 코딩하는 드라이버를 옆에서 내비게이터가 전략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 짝 프로그래밍의 효과는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참 네고시에이션도 그렇고 커리지도 그렇고 디버깅도 그렇고 뭔가 이런 협업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고요. 여기에서는 포시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비판적 사고는 그러니까 이런 짝 프로그래밍이 그 컴퓨팅 사고에 기반을 해서 또 적용하고 또 그걸로 통해서 향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윙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컴퓨팅 사고에서 이 비판적 사고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고 또 이런 비판적인 사고라는 이 개념 자체가 모든 학문의 좀 가장 아래에 깔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를 이 논문에서는 상황에 적절하게 귀납법, 연역법 등 다양한 추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이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이 귀납법이라는 거는 되게 증거가 많은데 그 증거들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. 그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을 쓸 때 막 질적 코딩을 하잖아요. 그랬을 때 그 질적 코딩에서 맨 처음에 범주를 나누고 그 범주에서 필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들을 나열을 해서 이렇게 좀 끼리끼리 묶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귀납법 형태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고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제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전제가 무조건 참이어야 해요. 그 전제가 참이어야 그 다음에 결과도 참일 수 있는 거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역법은 전제를 통해서 결과를 찾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제가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쭉 이렇게 전제가 있으면 1번과 2번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2번과 3번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통해서 첫 번째 있는 내용과 끝에 있는 내용이 일치한다.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역법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단 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. 사람은 죽는다.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는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여기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인 거죠.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를 사람이라는 가교 역할로 연결함으로써 첫 번째 전제에 있는 주어부에 있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에 있는 수어부에 있는 그 내용이 가교 역할을 하는 애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그게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 연역법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비판적인 사고에서 귀납법이나 연역법이 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짝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귀납법,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. 결과가 있고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앞선 자료들에서 공통점을 찾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역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짤 때 앞에 있는 내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맞물리게 해서 얘 아니면 그 이외의 것, 얘 아니면 이 이외의 것.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로 선형적으로 짜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역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. 하지만 비판적 사고와 이 창의성적인 부분은 되게 뗄래야 뗄 수 없고요.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새롭게 나오느냐가 이제 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어떤 간격에서 또 문제 해결력은 빼어놓을 수 없고 또 문제 해결력에서 우리가 좀 더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그래서 굳이 이 짝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
대부분의 수업에서 지향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1+1은 2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1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? 더하기라는 개념은 무엇인가? 그래서 1이라는 개념이 이건데 더하기라는 이런 기법을 활용했을 때 1을 또 더했더니 그걸 숫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? 그러한 설명과 어떤 방법들 속에서 내가 수학을 배웠지만 역사나 아니면 뭐 언어나 아니면 또 공학적인 그런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